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이 제가 어저께 주말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또 신고가를 가고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뭐 전부 다 이 신고가 행렬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LS 일렉트릭은 앞으로 추세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고점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점에 대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아직 충분히 더 윗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이에요. 네.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좀 걱정하긴 했는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이 왜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력 슈퍼 사이클 어떻게 보면 저는 대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대장에서 단순 급등이 아닌 앞으로 구조적으로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터지는 실적들이 나왔잖아요. 뭐 영업이익이 매출이 33%, 영업이익이 45% 정도 역대 최대 1분기 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섹터의 힘이 밑에서 같이 받쳐주면은 그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주말간 터져 나왔던 게 바로 이 AI 쪽 이 서버에 대한 AI 쪽 서버 칩에 대한 투자가 더 지속되고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이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천문학적인 금액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 혹은 그런 전력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AI 시대는 전력 없으면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이 북미 매출이 8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고화 변압기나 ESS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또 커지면서 또 이 시장에 대한 캐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상승을 계속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본질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높아지고 또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LS 일렉트릭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리스크 자체가 더 이상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인프라주나 성장주가 동반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시장은 앞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제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 글로벌적인 시장이 앞으로도 이 사이클과 함께 더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섹터의 힘을 받고 그대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더 큰 상승폭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의 우리가 세대 교체라고 할까요? 세대 교체? 지금까지 다른 대형주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대형주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켰다라고 하면 이제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예전에 그 투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했던 그런 거래 대금 거래량들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이 고점 단계에서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볼게요. 특히나 이런 기관계들의 자금들이 확실하게 좀 쌓여가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 주고 있고 오늘 이 신고가 영역에서 그래도 약간 아쉬웠던 게 이런 구간에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 고점 단계에서 또다시 매수 물량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점차 안정화가 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말간 말씀드렸던 뭐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실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TSMC나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글로벌 증시를 볼 때 나스닥이나 S&P 500이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물론 과열되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원래 사실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이게 고점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 우리가 이런 걸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고, 그리고 야 주가가 올라오는데 여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탑승하지 못한 불안감,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세가 쏠리는 걸 우리가 또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런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매수세가 터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절대 고점일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항상 제가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자, 일렉트릭 관련돼서 또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 종목 하나를 막 파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결국 시장에 대한 추세,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장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는 걸 확인했으면, 제가 항상 또 저녁에 잠을 줄여서라도 이 나스닥장을 매번 보고 있고 여기는 흐름을 제가 알고 가려고 하는 건, 그냥 저도 자다 일어나서 결과만 보면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고, 이런 구간에 대한 대응들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차트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차트적으로 LS 일렉트릭 차트를 좀 보면, 네, 지금 보시면 LS 일렉트릭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하나의 임펄스에 대한 삼파 고점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 고점 단계에 대한 진행 중인 부분들이 아직도, 네, 우리가 고점 신호라고 할 만한 확실한 시그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에, 우리가 진짜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삼파 고점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기 전에 완전 제대로 된 타점을 우리가 잡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거나, 또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거나 제대로 된 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겠죠. 그만큼 아직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하고, 앞으로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또 타점에 대한, 앞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하는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매수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LS 일렉트릭의 앞에 두 글자 LS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진짜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가를 안 받고 여러분들과 구독자방 운영하는 건 뭐 재밌어,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재밌기도 한데,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얘네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찍어 봤어요. 근데 이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정확한 이러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고, 이런 타점들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좀 전달하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래서 LS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던 간에, 어떤 종목을 또 매매를 하던 간에,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앞으로 제대로 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고, 이런 타점 안에서 우리만의 기준과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른 앞으로 정확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고 있어도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르면 더 수익을 놓치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고점까지 끌고 갔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또 대응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또 하락하는 걸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매매를 계속한단 말이지.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제가 이런 노하우들과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도 함께 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LS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LS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AI 쪽 서버에 상당히 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 아직 못 올라가는 섹터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현재 이 AI 시대에서 아직 저는 AI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이 타점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AI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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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1차 상승, 1차 상승, 그리고 그다음에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핵심이 터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현재 제가 바로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바로 그 구간,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 두 번째로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정말 많고 이 중에 뭐 또 인프라, 전력, ESS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봇.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 앞으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 AI가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면 AI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쪽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저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술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저점에서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좀 들을까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단계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 로봇 섹터 쪽에서 제가 정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기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전저점 라인에 대한 쌍바닥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하락 추세에서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에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선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난 뒤부터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지만 그 주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고점을 거의 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8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 하나만 잘 잡고 섹터 하나만 잘 잡으면 앞으로 상승과 조정들이 반복될 때 계속 이런 수익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중요한지는 시장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테마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은 바로 전력 쪽, 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뭐 냉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할 거고 어쩌면 이쪽 섹터에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들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선물, 네,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대응들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뭐 차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 저점 바닥에 대한 확실한 매수 구간들이 나왔는가, 이미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점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끌어가다 보면 우린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